저희 생활인의 시계 채널에서 요즘 핫하다는 스마트워치 대신에 꾸준히 아날로그 시계, 그 중에서도 기계식 시계를 중점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계식 시계만이 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없는 체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기계식 시계란 석영이나 원자의 진동수 같은 후대에 발견된 좀 더 간편한 시간 측정법 대신에 위치 에너지나 탄성 에너지, 원심력이나 관성 같은 인류에게 좀 더 일찍부터 알려진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해 보려는 분야입니다.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요즘의 기기들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께는 괜히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가 더 이상 기술 혁신이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사실 근래에 메이저 시계 브랜드들이 선보인 대다수의 기계식 시계 제품들은 현대의 초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신소재의 개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꿈꿔볼 수만 있었던 정확도와 내구도의 기계식 시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가능해지기도 했고, 초고가 시계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핵심 기능들과 컴플리케이션들을 대중화시키는 게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티소는 최근 몇 년 새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계식 시계 제작 기술을 주력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위스의 브랜드입니다. 뛰어난 정확도의 크로노미터, 실리콘 헤어 스프링이 들어간 항자성 시계, 파워 리저브가 3mm 넘는 시계 같은 뛰어난 스펙의 시계들을 심지어 비스위스 브랜드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연달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때보다 그리 높지 않은 예산으로 기계식 시계의 매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가를 내 손목 위에서 직접 느끼고 싶다면 아마 티소는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티소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장르의 시계 중에서도 기계식 다이버 시계입니다. 티소는 이미 기존의 시스타 1000 컬렉션에다가 실리콘 헤어 스프링을 장착하는 반가운 업데이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기존 모델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진지하고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에는 600m 가까운 수심에서 포화 잠수를 할 때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의 다이버 시계를 130만원대 선의 리테일가에 맞춰서 내놓았습니다. 46mm의 케이스 직경에 겁먹으실 분들이 다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 이유 없이 큰 시계는 아니고 컨셉과 스펙에 맞는 사이즈를 가진 시계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티소가 자랑하는 더 개선된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리저브 80시간 뿐만 아니라 자성에 강한 티타늄 기반의 신소재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바깥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과 비슷한 가격대에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는 기계식 다이버 시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는 리테일가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시계가 제공하는 패키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찬찬히 살펴봐야겠죠? 시스타 1000이 1000피트 300m 방수시계였으니까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2000피트 600m 방수시계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ISO 6425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전문 다이버 시계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ISO 6425는 일반적인 방수시계의 표준인 ISO 22810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방수시계의 표시 수심만 보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방수 테스트 방법만 봐도 일반적인 방수시계 표준인 ISO 22810은 물 안에서 표시 수압만큼의 압력을 가해서 10분 동안 버티는 테스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은 전문 다이버 시계 표준인 ISO 6425에서는 표시 수압의 125%에 달하는 압력을 2시간 동안 버티는 테스트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ISO 6425는 단순히 방수 테스트만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계의 항자성과 내충격 기능도 함께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강한 자성에 노출시켜서 정확도가 흔들리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시계를 때려보고 떨어뜨려보기도 하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시계줄을 강하게 당겨서 뒤틀리거나 분리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심지어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의 염수에 대한 저항성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또한 물속에서나 저조도의
고도의 환경에서 잠수부가 시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시분침과 인덱스는 물론이고 초침과 베젤의 60분 마커에까지 야광 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수시계의 경우처럼 랜덤 샘플링으로 일부 시계만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시계 하나하나가 다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로지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계만이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처럼 ISO 6425나 다이버스 와치 600m 같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ISO 6425 표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계를 만드는 데에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 더 많은 제작비가 듭니다.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100만원 전후 가격대의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들이 굳이 ISO 6425 표준을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건데요.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이 감탄스러운 건 더 고가의 제품들도 잘 하지 않는 ISO 6425 표준을 맞춰냈을 뿐만 아니라 그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도 경쟁사들의 어지간한 제품의 방수 성능의 2배를 상회하는 600m라는 경이적인 방수 성능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할 일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담고 있는 시계를 손목 위에 올려보는 데서 오는 대체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ISO 6425 표준을 따르는 대부분의 다이버 시계들이 시스타 2000처럼 굳이 300m를 초과하는 방수 성능을 추구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SO 6425 표준에 따라서 300m를 초과하는 방수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포화 잠수라는 특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 기준도 만만치 않게 까다롭고 당연히 제작비가 더 많이 들 겁니다. 600m 가까운 수심을 산소통을 메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내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소통의 용량의 한계도 있고 잠수를 하는 도중에 가압과 감압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깊은 수심을 내려갈 때 포화 잠수라고 불리는 1960년대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포화 잠수를 할 때 잠수부는 챔버라고 부르는 수상에 특수 설계된 공간에서 헬륨과 산소를 섞은 혼합 기체를 마시면서 목표 수심에 맞게 가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수심의 압력에 맞춰져 있는 수중 이송 장비를 타고 해당 수심으로 이동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다시 수중 이송 장비를 타고 올라와서 수상의 챔버에서 감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잠수부가 감압과 가압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목표 수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챔버에서 일반적인 공기에 들어가는 질소 대신에 헬륨을 섞은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압의 질소가 잠수부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잠수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헬륨이 다이버 시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륨은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여서 잠수부가 임무 전에 챔버에서 가압을 할 동안 다이버 시계의 케이스 안으로 손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임무를 마치고 올라와서 챔버에서 감압을 할 때 시계 내부에 가득 차 있던 고압의 헬륨 가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시계 유리를 터트려 버리는 불상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 60년대 말에 헬륨 배출 밸브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데요. 시계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다를 때 내부에 누적된 헬륨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단방향 스프링 밸브를 설치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 역시 포화 잠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이버 시계이니만큼 시계 케이스에 누적된 헬륨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밸브를 9시 방향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챔버 안에서 가압과 감압을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요. ISO 6425 규정에서는 챔버 안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가압 과정을 거치고 임무에 투입되는 포화 잠수의 환경을 고려해서 포화 잠수용 다이버 시계는 표시 수압의 125%에 달하는 압력의 가스 안에서 15일 동안 견뎌내는지 추가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00m의 125%에 달하는 압력이라면 무려 75기압인데 그걸 15일 동안 견뎌낸 시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엄청난 내구도를 가진 시계일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무슨 사고가 나서 사람은 부서지더라도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만큼은 부서지지 않고 계속 작동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다이버 시계로서의 성능은 이렇게 엄청난데 정작 엔진이 실망스럽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무브먼트도 꽤 흥미롭습니다.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에 달하는 기존의 파워매틱 8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면서 밸런스 스프링을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 바로 항자성 기능을 갖추고 있는 티타늄 합금 기반의 신소재 니바크롬 밸런스 스프링을 채택한 것인데요. 이전까지의 항자성 시계들은 대체로 자성을 차단하는 보호틀을 무브먼트 위에 덧대는 방식으로 항자성 기능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요즘의 항자성 시계들은 무브먼트의 핵심 부품 자체를 자성에 반응하지 않는 신소재로 제작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소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이나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간 무브먼트를 채택한 제품들을 최근 계속 선보이면서 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티소가 항자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데는 나름의 역사적 이유도 있는데요. 티소는 1930년에 세계 최초의 항자성 손목시계 앙띠 마네티크를 개발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휴대폰, 스피커 같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있는 자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기계식 시계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은 항자성 기능도 강화가 됐지만은 온도 변화나 충격에도 더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에만 강한 시계가 아니라 자성과 충격, 온도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엔진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다이버 시계로서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티소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니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간 제품들의 항자성 관련 성적표를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얼마까지의 자성을 버틸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자성이 많이 작용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명쾌한 정보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아주 특별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좋은 배려입니다. 특히 이렇게 특별한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에는 더 직접 육안으로 보고 싶을 때니까요. 방수 성능을 손해보지 않고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도 티소의 기술력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펙상의 강점은 충분히 살펴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의 사이즈는 어떨까요? 고성능 다이버 시계들이 대개 그렇듯이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 역시 상당히 존재감이 강조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타 2000은 이유 없이 크기만 한 시계는 아닙니다. 이 시계의 성능과 디자인은 헬륨 배출 밸브를 장착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70년대의 고성능 다이버 시계들을 보내는 헌사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시의 고성능 다이버 시계들은 48mm나 51mm에 이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이버 시계가 정말로 생존 장비였던 시절에 시계들을 많이 참고했다면 사이즈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6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1.4mm가 나옵니다. 브레이슬릿의 중간마디가 돌출되지 않고 안쪽에서 꺾이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중간마디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47.8mm여서 시계의 위아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보이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m의 방수 성능을 가진 만큼 두께는 아주 얇을 수는 없겠죠. 16.2mm의 두께를 갖고 있고 제 17.8cm의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를 쟀을 때 200.7g이 나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2mm이고요. 기본으로 장착된 브레이슬릿은 22mm에서 20mm로 폭이 줄어듭니다. 15.2cm 둘레의 여성의 손목 위에 올려보면 다소 넘치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위아래보다는 좌우로 큰 느낌이 더 강하다는 점, 두께가 꽤 있기는 하지만은 케이스 직경이 있기 때문에 두께가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올려봐도 사이즈를 줄여서 말하기는 힘든 시계입니다. 하지만 크기를 정당화하는 스펙과 방수 성능이 있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습니다. 높이와 크기의 비례도 적당한 편이고요. 묵직한 시계이지만은 시계의 무게중심이 낮고 잘 분산되어 있어서 착용감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수치상의 사이즈만 듣고 겁먹으시기보다는 가까운 티소의 매장에서 손목 위에 올려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을 세련된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서류상의 스펙만 좋고 실제로 만져보면 실망스러운 종류의 완성도 낮은 시계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전작인 시스타 1000에서 많은 점들이 개선되기도 했고, 이 가격대의 다이버 시계들이 흔하게 지적받는 문제점들을 마치 다 조사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나온 것처럼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케이스는 큼지막하지만 투박하지 않고 어느 각도에서 봐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폴리시와 브러쉬 피니쉬를 효과적으로 교차시켜서 케이스의 윤곽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전면부는 폴리시를 해서 유광의 세라믹 베젤과 화려한 다이얼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요. 측면부는 사틴 브러쉬 위주로 피니쉬를 해서 투라치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또 가운데 부분은 살짝 들어가게 만들고 폴리시를 해서 케이스의 디테일을 더 생동감 있게 살렸습니다.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호불호를 탈 것 같지 않은 무난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조각은 폴리시를 해놓고요. 가장자리 조각은 위아래 방향의 브러쉬를 가하는 대비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젤이 많이 개선된 게 인상적입니다. 고성능 다이버 시계다운 탄탄한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요. 코인 엣지라기보다는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아주 묵직한 느낌의 홈이 새겨져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베젤의 클릭음이 상당히 묵직해서 조작감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백플레이나 유격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고요. 굉장히 깊은 검은색의 유광 세라믹 베젤 인서트에는 마커들을 음각으로 새기고 그 안을 흰색으로 채우면서 전작에 비해서 좀 더 시원스럽고 선명한 가독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도 내부의 무반사 처리를 아주 두텁게 잘 해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다이얼을 비춰줍니다. 크라운 가드의 보호를 받고 있는 8.3mm의 오버사이즈 용두도 베젤과 비슷한 느낌의 홈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그립을 보장하고 있고요. 크기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조작감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기본 브레이슬릿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클래스프를 열어봤을 때 좀 더 실체감 있는 듬직한 밀드 클래스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세 조정 구멍도 3칸이 있고 다이버스 익스텐션까지 갖추고 있어서 다이버 시계의 브레이슬릿에 어울리는 기능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22mm의 좀 더 보편적인 사이즈의 러그에 쉽게 브레이슬릿의 탈착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퀵 릴리즈 레버는 멋진 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케이스에 비해서 브레이슬릿이 다소 얇은 감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안 그래도 큰 시계에 브레이슬릿까지 두꺼웠다면 더 심각하게 시계가 무거워졌겠죠. 브레이슬릿의 길이 조정은 핀을 넣고 빼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은 레트로적인 요소와 세련된 현대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진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큼지막한 베젤의 마커들과 숫자들, 그리고 연필 모양의 시분층, 그리고 도트형의 인덱스들은 70년대와 80년대에 유행하던 다이버 시계에서 수없이 활용됐던 디자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이 만들어진 방식이나 색감은 철저하게 현대적입니다. 위아래 방향의 브러쉬가 가해진 다이얼에 울트라마린 블루 색상이 입혀져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청록 계열의 톤을 티소 나름의 시선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밝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색상이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도 적용을 했습니다. 웨이브 패턴의 인그레이빙은 시계에 확실한 개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타 1000은 인덱스가 좀 가장자리에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다이얼 가운데가 다소 휑한 느낌이 있었는데 2000부터는 이렇게 웨이브 패턴이 새겨져 있으니까 다이얼이 훨씬 생동감이 있고 덜 심심해 보입니다. 아플리케 야광 인덱스의 가장자리는 로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가독성도 확보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얼의 입체감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6시 방향의 날짜창에 둘러진 로듐 테두리도 다이얼의 대칭을 깨지 않으면서 밋밋하지 않은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솟아 올라와 있는 챕터링도 다이얼의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누가 봐도 색감이나 만듦새로 봤을 때 요즘 나온 세련된 시계라고 말할 다이얼입니다. 큼지막한 연필 모양의 시분침은 가운데 부분에 각을 부여해서 지루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에는 T자 로고를 표현해서 티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침은 이 다이얼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야광 팁의 크기가 너무 작은 감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T자 카운터 밸런스는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티소의 사명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시스타의 모델명과 함께 방수 성능과 무브먼트와 관련된 사항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에 부착
부착된 것들의 접착 상태나 프린트의 인쇄 상태는 아주 깨끗해서 1853년부터 지금까지 168년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회사의 내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웨이브 패턴의 인그레이빙이나 이 청록색의 다이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시스타 1000 시리즈의 업데이트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소의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은 포화 잠수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기계식 시계가 생존 장비로 활용되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스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레트로풍 다이버로 돌아가지 않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신소재의 힘을 빌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낸 게 상당히 인상적인 시계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라는 티소의 슬로건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멋진 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컨대 가격대가 믿기지 않는 놀라운 스펙과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가격대에서 비슷한 스펙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티소의 새로운 다이버 시계, 스펙이 워낙에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저도 숨도 안 쉬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